예, 문병호 최고위원입니다. 오늘도 최고위원님들께서 윤리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최고위원답지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의 최고위원이라 하면은 당의 공식 기구가 잘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이 최고위원의 역할이지 당의 공식 기구를 비하하고 무력화시키는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최고위원의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윤리위에 대한 최고위원들 말씀은 최고위원님들께서 윤리위가 독립기구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스스로 윤리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송태호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에게 징계, 하태경 최고위원 징계하지 하지 말라고 압력 넣는 걸로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어찌 보면 당의 공식 기구를 비하하고 무력화시키는 당의 최고위원으로서는 매우 무책임한 해당행위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나에게 유리하면 잘하는 것이고 불리하면은 편가르기 프레임을 씌워서 무력화시키는 것이 바로 구태 정치의 대표적인 행태입니다. 오늘 최고위원들 말씀하신 윤리에 대한 말씀은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고 인격 모독입니다. 송태호 윤리위원장께서 손학규 대표께서 임명하셨다고 해서 이번 징계권을 그렇게 결정했다 하는 것은 정말 논리의 비약입니다. 그러면 하태경, 이준석 최고위원은 유승민계니까 두 분의 말씀은 다 유승민 전 대표가 시킨 것입니까? 지금 하태경 최고께서 하실 일은 최고위에서 자신의 신상 발언하실 것이 아니고 윤리위에 가셔서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정정당당하고 최고위원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재정호 시니어위원장께서는 하태경 최고의 선처를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손 대표가 지시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너무 논리를 비약시키고 음모론에 기해서 당무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고위원님께서 늘 말폭탄이나 정치 공세는 그만하시고 권한을 좀 행사하십시오. 윤리위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최고위에서 다시 재심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윤리위 결정을 지켜보시고 최고위원이 올라오면은 그것이 만약에 부당하다고 했을 때는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의 권한으로서 다시 재심을 요구하면 될 문제입니다. 지금 윤리가 인제 징계 개시 결정했습니다. 징계 결정한 것도 아니고 징계 개시 결정을 했는데 앞으로 징계 개시 결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벌써부터 그렇게 독립기구인 윤리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최고위에서 하태경 최고위원께서 해법 경쟁을 제안하셨는데 시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화합입니다. 지금 우리 당이 국민들께 보여주는 그림은 손학규 대표와 안철수, 유승민 전 대표 두 분께서 당권을 놓고 패거리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당을 지지하는 당원과 국민들께서 보고 싶은 그림은 손학규, 안철수, 유승민 세 분이 힘을 합쳐 무능 독선의 민주당, 수국골통의 자한당을 상대로 전국 주도권을 놓고 싸우는 모습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공천 갈등으로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의 갈등이 심했었는데 최근에 손 대표 사퇴권으로 소위 안유 연합군이 되었다고 하니 반가운 일입니다.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의 사이가 과거보다 가까웠다고 하지만 아직은 부족한 것 같고 서로 전화도 하고 당내외 현안에 대해서 자주 상의하는 모습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안유연합군이 만들어졌으니 거기에 손학규 대표까지 가세하는 안유손 연합군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거 다 빼고 우선 안유손 연합군만 결성되어도 당 지지도는 금방 상승할 것입니다. 우리 당을 살리는 의제는 손 대표 사퇴냐 아니냐가 아니고 어떻게 안유손 연합군을 만들고 민주당 자한당과 어떠한 가치와 의제로 전선을 만드느냐입니다. 자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의총에서 다른 당과 연대나 통합 없이 기호 3번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자강선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선언을 자강선언이라고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맹이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바른미래당의 노선과 정체성이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외부에서 보는 우리 당의 정체성은 애매모호한 보수입니다. 애매모호한 보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강노선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 하에서 애매모호한 보수 노선은 보수 대통합에 휩쓸려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애매모호한 보수 노선의 이미지가 계속되는 한 우리 당은 보수 대통합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볼 것인데 없어질 당을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지지도가 낮아지면 보수 대통합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지고 보수 대통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면 당 지지도가 올라갈 가능성은 더 희박해집니다.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국민의당이 추구해온 중도개혁 지향의 제3의 길 노선과 바른정당이 추구해온 개혁 보수 노선이 변증법적으로 융합되어 하나의 노선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반반씩 섞는 단순한 융합이 아니라 시중을 찾아내는 변증법적인 융합에 의한 정리입니다. 진정한 장악 노선은 국민의당의 중도개혁 지향, 바른정당의 개혁 보수 지향에서 개혁이라는 공통 분모를 추구하는 개혁적 제3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탈이념, 탈지역, 기득권 혁파, 국민 우선, 민생 우선의 내용을 추구하는 개혁적 제3의 길입니다. 이념, 지역, 기득권에 매몰된 구태 정치로부터 벗어나는 길입니다. 앞으로 출범할 혁신위, 의총, 정책연구원, 당의 곳곳에서 안유손 연합군을 만드는 방법, 당 노선과 정체성, 제3의 길과 개혁 보수의 변증법적 융합, 진정한 자강 노선의 정리, 민주당, 자한당과의 전선은 무엇으로 칠 것인가, 구태와 기득권을 혁파하는 이 시대의 개혁 과제는 무엇인가 등등의 의제를 토론하고 해법을 찾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표 사퇴 문제를 가지고 시간과 힘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해법이 찾아지고 당이 단합하여 그 해법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